속옷 차림으로 조사 거부, 구치소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과 피해자 인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묵비권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조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조사 거부권. 진술 거부권에는 물리적인 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즉, 피의자가 조사실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구치소의 역할과 강제력의 한계. 구치소는 피의자를 안전하게 구금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지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요청.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출석을 요청하면 구치소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강제력 사용의 한계. 구치소 직원은 피의자의 신변 안전을 유지하고 구치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조사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는 직권남용 및 폭력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해결 방법.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재조율. 피의자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조사를 연기하거나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 구치소 내 접견실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 없이 설득.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피의자를 설득하여 조사에 응하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증거 수집.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과학수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합니다. 불응 사유 기록.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태도를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치소 직원이 물리적인 힘을 써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조사 거부를 인정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역시 이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강제가 아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에게 정해진 날짜와 시간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구치소 측에 공문으로 전달됩니다.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측은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치소 측에 피해자 이송 집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치소는 이 요청에 따라 수용자 이송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할 경우 교정 직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제압하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교정 직원들은 훈육봉, 포승줄, 수갑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이 과정은 교정시설 내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무분별한 폭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 이송되어 수사기관에 도착한 피해자는 조사실로 인치됩니다. 피해자가 조사실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물적 증거, 증언,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 태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이는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직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직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소속 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에 의한 해임. 구치소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사발령에 의한 이동 조치. 구치소 직원을 다른 교정시설로 발령 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기 인사 또는 특별 인사 발령을 통해 교정시설 간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수용자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부 장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또는 전보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치소 직원의 인사 문제는 특정 수용자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근무 평가, 징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입니다. 직원 해임 및 이동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인사 조치는 특정 수용자의 행동이 아닌 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불응하는 행위는 수사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조사 거부는 절대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